How is the weather? 그거 애들이 들으면 아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애들 모르는 아이들 없습니다. 네. 그런데 How's your daddy? 이러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How의 개념과 is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오히려 더더욱 으로.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국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 유학 경험이 없이도 영어를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배울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들은 이미 벌써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는 상태겠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어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만 쳐봐도 많죠. 미드를 본다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팝송을 공부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꾸준히 훈련을 해낸다면 사실 옵션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옵션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실 이런 말 얘기하면 업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영어 교육기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회화식 수업이 사실 주를 이루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2달, 3달 학원 다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입 밖으로 아웃풋이 좀 나와야 부모님 입장에서도 하는가 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회화식 위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지 않나. 선생님 원어민이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언어적으로 는다.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아이들한테 하는 How is the weather? 뭐 부모님들 보시면 이거 너무나 익숙하신 음률일 텐데 그거 애들이 들으면 아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애들 모르는 아이들 없습니다. 네. 그런데 How's your daddy? 이러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How의 개념과 is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오히려 더더욱 리딩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5년? 6년 전에 여기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온 적이 있었는데 영어 잘하는 아이로 영재 발굴단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이는 뭐 영유를 다니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런데 원서를 1년에 2,000권씩 보는 아이예요. 영어 원서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글 읽기를 통해서 언어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회화 연습을 통해서 회화를 늘 거다? 저는 일단 그런 사고방식부터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공부를 하려면 리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리스닝을 열심히 하고요. 네. 네, 리딩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리스닝 실력. 그런 다음에 컨버세이션을 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면 네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교육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이 공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지만 네네. 뭐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원에 이렇게 믿고 아이를 보내는 거 말고는 딱히 해줄 게 없는데 마지막 두 개의 키워드는 저는 자율학습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와 연결된 꾸준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먼저 꾸준함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죠. 네, 맞아요. 다시 말해서 좀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렇죠. 같은 수준을 공부했을 때 같은 양을 공부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꾸준함만 있다면 지능과는 별개로 모두가 다 해낼 수 있는. 자, 그러면 아이가 집에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부모님이라면 그걸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공부하는 환경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 저는 그걸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침대가 잠자는 공간인 것처럼 네네. 그죠? 다른 곳에서 잠잘 때보다는 자기가 맨날 자동 공간에서 잘 때가 사실은 훨씬 더 안락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조도가 충분히 밝은가? 아, 맞아요. 이 원장님이 다 했단 말이잖아요, 이게. 초반에 수업할 때 수업 시간에 불을 다 안 켰어요. 네. 그때 아이들이 엄청 네. 좀 졸려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네. 불을 켜자마자 바로 아이들 살아나는 게 딱 보여서 스위치가 이제 두세 개 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잘- 다 안 켜고 네. 수업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근데 네. 조도가 보이는 그 효과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새 또 이제 또 아이들 이렇게 만지면서 노는 어떤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자꾸 만져요. 그죠, 놀이가 되죠. 계속 만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샤프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좀 멀리 있으면 좀 좋겠죠. 그리고 그 또한 훈련이기 때문에 네. 절대 성과를 처음부터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열에 2명 정도는 자율학습 환경
딱 노출되자마자 알아서 이렇게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절대 다수의 아이들은 그 환경 자체가 사실 고통이거든요. 왜냐면 집은 아이들한테 쉬고 노는 공간인데 네. 갑자기 아이가 학원 다녀서 이제 공부해야 돼. 이제 앉아서 공부해. 이게 바로 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시간 이게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너무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도 안 되겠죠. 5분 10분 지났는데 아이가 공부 시작 안 했어요.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사실 이 부분도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거는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매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학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라면 일부분 오케이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애가 뭘 공부해야 되고 어딜 공부해야 되고 그거 다 아는 상태예요. 그럼 네. 저는 무조건 독립된 공간에서 문도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애가 집중을 안 해요. 대충 공부해요. 흐트러 공부해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그 아이의 잘학습 능력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잘학습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깊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영향이 사라져 버리면 그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네. 거실에서 공부하는 거는 학습 초반에는 괜찮지만 후반에 가면 갈수록 당연히 독립된 공간에서 해야 된다. 일단 환경이 분리가 돼야 된다. 아이가 공부하는 것과 자는 것의 네. 환경이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집중을 흐를 수 있는 물건들을 치워주는 거. 주변에 시끄러운 TV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도. 아이가 공부하는 환경에 조도가 충분한가. 네, 지우개도 치워주시면 좋습니다. 지우개도요. 네, 지우개 이렇게 좀 학살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아시죠? 분리하고 아시죠? 학살하고. 찔리네요. 제가 그랬는데. 네, 굳이 공부할 때 지우개가 딱히 필요가 없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이시니까 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학습에 그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포인트가 혹시 있으면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굉장히 좋은 사실 질문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원장이니까 솔직히 네. 부모님들한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네네. 학원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은 부모님들한테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사실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솔직히 못하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꾸준한 자율학습 그거와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아예 학습 스케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생활이 먼저죠. 사는 게 먼저지 사실 공부가 먼저는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학습적으로 잘 성장하길 바란다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을 고려해 주는 거는 부모님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식 많이 가고 싶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은데 네. 저녁에 이제 아이랑 9시, 10시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좀 잦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날 당일날 즉흥적으로 뭐 생긴 스케줄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계획되어 있다면 아이와 그 스케줄을 공유하는 거죠. 우리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또 여행 갈 것 같아. 그래서 네. 공부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여행 가서 이제 공부를 못하고 월요일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도를 좀 조절한다거나 충분히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감정에 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이가 이제 무슨 일이 있건 뭐 아파서건 여행 때문이건 분명히 이제 숙제가 좀 못 해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미리 선생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이가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딱 왔을 때 선생님은 예를 들면 길동이 길동아 너 숙제 안 했니? 왜 숙제 안 했어? 숙제 좀 해야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흘겨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제 집에 가서 울어요. 왜 우는지 엄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리 만약에 알았더라면 야, 한 번쯤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나 그렇게 아팠잖아. 걱정하면서 왔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서 네. 좀 아프면 아프다 이러면 이래서 숙제를 못했다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해서 숙제를 안 하고 학원에 갔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좀 공유를 해서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문제들을 선생님이 아이와 대화를 하고 공유하면서 선생님이 좀 챙겨줄 수 있게끔 네. 부모님들이 좀 그런 부분들 좀 피드백을 선생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